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민경나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위해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방남했습니다. 지난 25일 파주 도라산 남측 출입사무소에서 선수 12명과 감독 1명, 지원 인력 2명 등 총 15명이 방남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우리 측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훈련하고 있는 진천 선수촌에 합류했으며 남북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시설 점검을 위해 방북한 우리 측 선발대가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했습니다. 우리 측 사전점검단은 금강산 지구에 대한 1, 2차 점검을 진행했으며 마식령 스키장과 원산에 있는 갈마 비행장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19일 2018년 통일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통일부의 올해 통일 정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인데요. 통일부의 2018 업무 계획을 정리해봤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 3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 국민협약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통일 국민협약은 통일에 대한 여러 생각들의 공통점을 찾아감으로써 뿌리 깊은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대북 및 통일 정책이 지속성을 갖도록 한다는 생각입니다. 올해에는 이 통일 국민협약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국민 포럼을 구성하며 공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나은 탈북민의 삶을 위해 생활 밀착형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오는 2월 범정부 차원의 북한 이탈 주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탈북민과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온 사회가 함께 나서 탈북민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탈북민 정착 지원의 기본 계획이 수립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은 올해 안에 한반도 경제 통일과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계획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의 경제 통일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자는 구상으로 북한에는 변화를, 우리 경제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에 범정부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죠.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이번 행사는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 합동 지원,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남북 공동문화 행사 등도 개최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활동들은 UN 및 관련 국가 긴밀히 협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관련 사항 역시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비단 평창올림픽에서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겠죠. 이에 통일부는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를 정례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남북대화와 국제공조를 토대로 하여 비핵화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과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를 본격화하고 산림협력, 종교교류, 체육교류와 같이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교류 사업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인 인도적 분야의 협력은 어떨까요?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에도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추진하고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하는 등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올해도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수수를 가지고 남북으로 가며 통일을 꿈꾸던 사람이 있습니다. 슈퍼 옥수수로 이름을 날린 김순곤 박사인데요. 김 박사는 북한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통일 발자국에서 그의 기억을 찾아가 봅니다. 밀, 쌀과 더불어 세계 3대 곡물 중의 하나인 옥수수. 열매는 물론 줄기와 뿌리, 수염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옥수수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곡식으로 자라나던 적이 있습니다. (1998년 1월 25일) 평양의 고려호텔. 북측의 농업 관계자들 앞에 한 사람이 섰습니다. 발표자는 옥수수 전문가인 김순곤 박사. 첫째로 간 것이 1998년도 1월 24일. 그 당시 엄청나게 추웠죠. 평양에 도착해서 고려호텔에 투숙을 하고 그 다음 날 북녘 강냉이 옥수수 증산을 위한 세미나를 원래는 1시간 했는데 한 2시간 넘어 걸렸어요. 너무나 질문하는 게 많고 국정원, 농업 담당, 예를 들면 국방부, 농업 담당 이런 분들이 완전히 그 고려호텔 세미나룸이 꽉 찼어요. 북한은 1990년대에 거듭된 자연재해로 곡물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로 인한 식량 부족은 국제사회에도 알려질 만큼 심각했던 상황.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농업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국제농업연구대상을 수상하고 17년간 아프리카 토양에 많은 옥수수를 연구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김순곤 박사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북한의 그 천재지변, 역사적인 홍수로 인해서 그 북한 동포들이 정말로 사경을 헤매는 그 장면들을 CNN 뉴스를 통해서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북녘을 꼭 도와야 되겠다. 전공이 옥수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옥수수를 잘해서 한 생명을 더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귀국한 김순곤 박사는 1997년부터 방북이 성사되기 전까지 북한으로부터 5번의 초청장을 받습니다. 김순곤 박사는 북한 옥수수의 작황 상태를 알아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해 지금까지 59번에 걸쳐 370일간 북쪽의 방방곡곡을 방문하게 됩니다. 남북관계가 중단된 그 상태였죠. 북한에 가까운 사람들, 친북, 미국에 있는 분들, 한두 분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였는데 10일간 북한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갔을 때 너무나 그 북한의 어려운 상태 그런 거를 보고 내가 너무나 놀라고 이것이 우리의 반쪽이라는 거. 내가 특별히 아프리카 그 못 사는 대륙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심각한 우리 동포들의 그 어려움. 북의 옥수수 농장을 돌아본 김순곤 박사가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옥수수 밭에 콩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옥수수 밭에는 콩을 못 심도록 법으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내가 그 자신 있게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제안을 한 것이 지금 이제 옥수수밭에 콩 심기. 옥수수를 계속 심으면 땅이 망가지는 겁니다. 콩은 이제 질소를 고정하는 그런 작물이라서 땅을 망가지게 안 하는 건 땅을 좋게 하는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2년 심고 반드시 콩을 1년 심어야 정상적인 옥수수 수량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옥수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원시 상태의 옥수수인 재래종, 우수한 종자들이 사람의 손을 거친 후 자연적으로 교배되어 만들어지는 합성종, 우수한 종자를 인위적으로 교배시켜 만든 교잡종. 김순건 박사가 남한에서 첫 선을 보인 수원 19호는 교잡종 옥수수로 병충해에도 강하고 많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수원 19호는 83개의 북한 협동농장에서 재배를 시작해 북한 현지에서 채종한 수원 19호의 잡종 종자인 강냉이 19호와 함께 북한 전체 옥수수 재배 면적의 20%까지 보급됩니다. 수원 19호가 숲옥수수는 아니고 북녘에 만든 옥수수 6종 과제를 숲옥수수 6종 과제 남북 공동 노력에 의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수원 19호를 수원이라는 이름을 남쪽에서 북쪽에서 알잖아요. 그래가 강냉이 19호로 이름을 바꿨어요. 남쪽 강원도에서 잘 되는 옥수수가 이 북한에 가니까 더 잘 되는 거죠. 옥수수는 뭐 남과 북이 갈려진 줄도 모르고 북쪽 강원도에 아주 잘 되는지 나도 가서 그 깜짝 놀란 그런 상태였어요. 강냉이 19호가 78개 농장에 심었는데 엄청나게 잘 됐다는 겁니다. 그걸 보러 다니는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분들이 나중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보통 한 3톤 정도 나오는데 한 10톤 나오니까 엄청나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남쪽 동포들이 보낸 여기에 대해서 통일을 생각하면서 남쪽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북의 샛별 부대도 세상에 알려지는데요. 이들은 김순건 박사의 옥수수 심기 사업의 뜻을 함께한 18개 협동농장 250명의 옥수수 전문 연구팀을 말합니다. 샛별 부대가 내가 가면 어떤 협동농장에서는 불에다가 구워서 따뜻한 고구마를 내한테 주고 단고기를 하는데 그것도 잡아서 주고 얼굴만 봐도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환영하고 강냉이만 잘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너무나 참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그 때문에 이제 내가 참 죽도록 북녘 강냉이 연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 다짐을 했죠. 북한 주민의 70%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옥수수. 자연재해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던 북한 주민들에게 김순건 박사를 주축으로 한 남북의 옥수수 연구는 새 희망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때 뿌려진 작은 씨앗이 통일이란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다려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